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좌우타자 무게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좌타자들이 많으면 좌투 선발에, 우타자가 많으면 잠수함 선발에 약점을 보이는 것이 통념입니다. 현 시대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최대한 모든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좌우타자 무게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매일 경기를 하는 야수들에게는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22시즌, 23시즌 선수 영입이 진행이 되면서 부족했던 우타자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하주석, 정은원, 정진호 선수의 최인호, 임종찬 등 좌타자 비중이 너무 컸는데요. 당시 노시안 선수는 아직 길을 정하지 못할 때이고 최재훈 선수만이 우타자로 가치를 보여주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타자는 필리를 비롯한 우타자들을 데려와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건우 선수가 필요했던 이유, 최은성 선수를 데려온 이유, 손혁 단장이 권희동 선수를 원했던 이유, 다 좌타자에 비해 우타자가 너무 존재감이 약하다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각성을 했고 최은성 선수의 안치홍, 김강민 선수까지 베테랑 우타자들이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우타자 존재감이 커지고 좌타자의 존재감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외국인 선수 페라자 선수는 스위치 선수입니다. 자칫하면 우우우우우 페라자, 노시환, 안치홍, 최은성, 김강민 선수 모두 우타자로 라인업이 붙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 타선에서는 우타자의 존재감이 정말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시즌 좌타자들은 부진한 선수들이거나 장타보다는 단타를 치는 선수들이 주를 이룹니다. 중심 타선보다는 테이블 세터, 하위 타선에 포진이 되어야 하는 선수들이다. 장타력을 가진 좌타자, 하주석, 김인환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노시안, 최은성 선수가 휴식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심 타선에 들어갈 좌타자가 보이지 않는다. 3번 타자를 했던 하주석, 22시즌 신인왕 후보였던 김인환, 올 시즌을 날린 정은원, 모두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문현빈 선수가 5번에서 역할을 했지만 보육지책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중심 타선보다는 테이블이나 하위 타선에 들어갈 선수이죠. 유형으로 본다면 권강민 선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수비 때문에 고정을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분명 양적으로 좌우 밸런스는 맞추었지만 질적으로는 좌우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좌타자는 에버러지, 우타자는 파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시즌을 보면 파워를 담당하는 우타자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에버러지를 담당하는 좌타자들이 부진하면서 효과적인 타순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진했던 좌타자들이 존재감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하주석, 정은원, 김인환 세 선수가 반등을 한다 해도 노시환, 안치홍, 최은성 선수와 비교를 하면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팀 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선수는 하주석, 정은원, 김인환 선수라고 봅니다. 세 선수의 반등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주석이나 김인환 선수가 에버러지를 담당하는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두 자리 홈런을 기록할 만큼 펀치력이 있는 선수들이기는 합니다. 한두 경기는 최은성, 안치홍, 노시안 선수를 대신할 수는 있다. 23시즌 최은성, 노시안 선수는 체력적인 부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이 다른 선수가 있다면 좀 더 유연한 선수 기용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도윤, 문현빈, 김태현, 조한민 선수가 활약을 한다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도윤, 문현빈 두 선수 모두 23시즌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경험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3시즌 정밀한 분석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즌이 바뀌고 각 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가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3시즌 김인환 선수처럼 말이죠. 그나마 스윙이 큰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견제가 심해지더라도 적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도윤, 문현빈 선수가
좌타자의 무게감을 높일 수 있다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늘려야만 합니다. 거론의 선수들은 모두 내야수들이라는 점, 아직도 하나는 내야 중심의 팀이라는 점이 살짝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외야는 뭐랄까 황금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페라자 선수가 스위치 타자이고 베테랑 이명기, 김강민, 안착해야 되는 두 선수, 이진영, 최인호 선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베테랑 유망주들입니다. 장타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밸런스를 갖춘 외야가 되었습니다. 시너지만 나면 된다. 분명 아쉬움이 가득한 외야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최선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향후 트레이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건드리고 싶은 외야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줄 선수와 디테일을 가미할 베테랑의 조합이니까요. 욕심을 내자면 삼성의 김현준 선수, 키움의 임병욱 선수, 기아 최원준 선수 등 탐나는 외야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각 팀이 애지중지하는 선수들이다 보니 트레이드 해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주영, 도순 선수가 키움의 중견수가 된 상황이라서 임병욱 선수는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현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잉여가 된 우타자에 불펜을 주는 2대1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동이 없다면 앞서 이야기한 외야 구도로 시즌을 시작할 것이다. 변동이 있다면 이명기 선수 자리에 임종찬 선수가 합류하는 것 정도 말고는 딱히 바뀌는 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프로는 냉정합니다.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선수에게 바통은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타자 비율이 높아졌다. 그런데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선수를 비롯해 조한민, 유로결, 이원석 등 1군,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우타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우타자 비중을 비슷하게 하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백업 우타자들이 더 잘하며 그 선수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즌 운영이 단조롭게 흘러간다고 해도 못하는 선수를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의 좌타자들의 분전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영입된 선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진한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월에 넘어오면서 조용한 스토브 리그가 전개되고 있고 하나는 더욱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기다리고 있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기자들도 쓸 기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결이 된 상황, 해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